절대 이 견과류만은 피하십시오. 신장이 조용히 망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겁을 드리려는 말씀이 아닙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신장내과 연구팀이 8년간 1만 2천 명을 추적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건강에 좋다고 믿고 매일 한 줌씩 드시던 그 견과류, 사실은 60세 이후의 신장을 천천히 파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한국 60대 이상 어르신 10명 중 거의 8명이 견과류가 몸에 좋다고 믿고 매일 드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중 상당수가 이미 신장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한 것도 모르고 계시다는 겁니다. 어떻게 설명드리면 좋을까요? 신장은 위장처럼 아프지 않습니다. 심장처럼 찌르듯 경고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약해집니다. 하루하루 해독 능력이 떨어지고 어느 날 갑자기 검사에서 수치가 나빠져 있는 겁니다. 그때는 이미 상당 부분 손상된 후입니다. 저는 신장내과에서 23년째 진료하고 있는 전문의입니다. 수많은 어르신들이 제 진료실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건강하려고 견과류만 먹었는데 왜 신장이 나빠졌나요? 그 표정을 볼 때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왜 60세 이후에는 신장이 견과류에 특히 민감해지는지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둘째, 신장을 가장 크게 손상시킬 수 있는 위험한 견과류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셋째, 비교적 안전하고 적절히 먹으면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견과류 3가지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넷째, 올바른 섭취 방법, 먹는 시간, 적절한 양까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분들은 특별히 더 조심해야 하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끝까지 보시면 견과류를 어떻게 먹어야 신장을 지킬 수 있는지 확실히 아시게 됩니다. 자녀분들께도 꼭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왜 60세가 넘으면 신장이 견과류에 훨씬 더 예민해질까요? 이걸 이해하셔야 뒤의 내용이 다 이해가 됩니다. 어르신 여러분, 우리 몸속에 있는 신장은 정수기의 필터와 똑같습니다. 하루에 약 180리터의 혈액을 쉬지 않고 걸러냅니다. 독소, 과도한 염분, 노폐물을 제거하고 깨끗해진 혈액을 다시 심장과 뇌 모든 장기로 돌려보냅니다. 24시간 365일,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일하는 겁니다. 잠깐 여기서 상상해 보십시오. 집에 있는 정수기를 10년, 20년 한 번도 필터를 안 갈고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필터 구멍에 찌꺼기가 쌓이고 점점 좁아지며 예전처럼 깨끗하게 걸러내지 못하게 됩니다. 물이 탁해지기 시작하죠. 우리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60세가 넘으면 신장 속에 아주 작은 여과장치, 의학 용어로 사구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초미세 필터 구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필터가 하나둘씩 굳어지고 막히기 시작합니다. 세브란스 병원 신장내과 연구에 따르면 40세 이후부터 매년 신장 기능이 약 0.8%에서 1%씩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60세가 되면 이미 젊었을 때에 비해 여과 능력이 20에서 30% 정도 떨어져 있는 겁니다. 70세가 넘으면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세대는 젊었을 때 자식 키우느라, 가족 먹여 살리느라 자기 몸은 돌보지 못하셨잖아요. 밥심으로 일하고 아프면 참고 병원은 돈이 아까워서 안 가셨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버텨온 신장이 이제 조용히 약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위험한 점이 뭐냐면요. 이 과정이 너무 조용하다는 겁니다. 위가 아프면 바로 느끼잖아요. 심장에 문제가 있으면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죠. 그런데 신장은 달라요. 신장은 소리 없이 약해집니다. 통증도 거의 없고 뚜렷한 경고 신호도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증상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유 없이 너무 피곤하다. 얼굴이나 눈꺼풀이 자주 붓는다. 밤에 화장실을 2번 이상 간다. 소변에 거품이 오래 지속된다. 발목이나 발이 자주 붓는다. 이 중에 2가지 이상 해당되시면 이미 신장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 이걸 나이 탓으로 넘기십니다. 나이 드니까 당연히 피곤하지. 나이 드니까 밤에 화장실도 자주 가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어르신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십니다. 대전에 사시는 68세 정현숙 어르신이셨습니다. 퇴직 공무원이셨고 혼자 사시면서도 건강 관리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견과류를 한 줌씩 꼬박꼬박 드셨습니다. 텔레비전에서 견과류가 건강에 좋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정기 검진에서 신장 수치가 갑자기 나빠져 있었습니다. 사구체 여과율이 53까지 떨어져 있었어요. 본인은 전혀 몰랐습니다. 아무 증상도 못 느꼈으니까요.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 확신하셨습니다. 이해되시죠? 이것이 바로 신장의 무서운 점입니다. 조용히 나빠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수치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신장 필터가 약해진 상태에서 왜 견과류가 특히 문제가 될까요? 견과류는 작지만 그 안에 인, 칼륨, 나트륨, 옥살산 같은 미네랄이 매우 농축되어 있습니다. 젊고 건강한 신장이라면 이런 성분들을 쉽게 걸러내고 배출합니다. 하지만 60세 이후 필터가 약해진 신장은 이것들을 제때 배출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혈액 속에 서서히 쌓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하수구가 반쯤 막힌 것과 같습니다. 물을 조금씩 흘려보내면 괜찮지만 한꺼번에 많은 양을 보내면 넘치게 됩니다. 신장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견과류를 통해 들어오는 미네랄이 배출 능력을 넘어서면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대한신장학회가 2023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60세 이상 인구의 약 19%가 이미 만성 신장 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5명 중 1명꼴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본인이 신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비율은 겨우 9%에 불과합니다. 10명 중 9명이 자기 신장이 나빠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신장질환이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소리 없이 다가와서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많이 진행된 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이 중요합니다. 지금 아무 증상이 없으시더라도 60세가 넘으셨다면 식습관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 매일 견과류를 드시고 계신다면 반드시요. 제가 진료실에서 흔히 보는 패턴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건강 프로그램에서 견과류가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열심히 드시기 시작합니다. 1년, 2년, 3년 건강해지고 있다고 확신하십니다. 그런데 정작 건강검진에서 신장 수치가 나빠져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요. 건강 프로그램에서는 견과류가 좋다고만 하지 누구에게,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는 잘 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젊은 사람에게 좋은 것과 60세 이후에 우리에게 좋은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이미 변했으니까요. 여기서 우리 신장의 변화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드리는 설명인데요. 신장 안에는 네프론이라는 아주 작은 여과 단위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신장 공장 안에 있는 일꾼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쪽 신장에 약 100만 개의 네프론이 있습니다. 양쪽 합치면 200만 개입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면 이 일꾼들이 하나둘씩 은퇴한다는 겁니다. 60세가 되면 이미 약 40만 개의 네프론이 기능을 잃었을 수 있습니다. 남은 일꾼들이 더 열심히 일해야 하는 거죠. 여기에 인, 칼륨, 옥살산이 많은 음식을 계속 보내면 남은 일꾼들이 과로하게 됩니다. 과로가 계속되면 하나둘씩 더 쓰러집니다. 이것이 악순환입니다. 일꾼이 줄어들수록 남은 일꾼의 부담은 커지고 부담이 커질수록 더 빨리 쓰러집니다. 한번 시작되면 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남아있는 일꾼들에게 과부하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부담을 줄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올바른 견과류 선택과 섭취 방법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따라오고 계시죠? 조금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나이가 들면 신장 필터가 약해지니까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음식으로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위가 약할 때 매운 음식을 피하듯이 신장이 약할 때는 미네랄이 농축된 음식을 조심해야 합니다. 상식적이시죠?
자,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어떤 견과류의 어떤 성분이 문제가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마트에서 견과류를 고르실 때 도움이 되는 비교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피칸의 인 함량은 100g당 약 277mg이고 칼륨은 약 410mg입니다. 호두는 인이 약 346mg이고 칼륨이 약 441mg입니다. 이 두 가지는 비교적 안전한 범위입니다. 반면에 아몬드는 인이 약 481mg이고 칼륨이 약 733mg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브라질 너트는 인이 약 725mg으로 가장 높고 칼륨도 약 659mg입니다. 땅콩은 인이 약 376mg이고 칼륨이 약 705mg입니다. 이렇게 숫자로 보시면 차이가 확실히 보이시죠? 같은 견과류라도 성분 함량이 2배에서 3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견과류를 고를 때 맛으로 고르지 마시고 성분으로 고르십시오. 맛있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것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울산에 사시는 68세 임경자 어르신은 예전에 식당을 운영하셨습니다. 위장 질환으로 오래 고생하시면서 식단을 많이 바꾸셨는데요. 견과류도 열심히 드셨습니다. 하지만 위장에만 신경을 쓰시고 신장은 생각하지 못하셨습니다. 매일 캐슈넛과 아몬드를 간식으로 드셨는데요. 2년 후 건강검진에서 신장 기능 저하가 발견되었습니다. 사구체 여과율이 54였습니다. 임경자 어르신은 정말 놀라셨습니다. 위장은 신경을 쓰면서 신장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셨던 거죠. 지금은 피칸과 호두로 바꾸시고 5가지 원칙을 지키시면서 신장 수치가 안정되고 있습니다. 담당 의사도 잘 관리되고 있다고 하셨답니다. 이렇듯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견과류 종류만 바꿔도 신장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부터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왜 60세 이후에 신장이 견과류에 민감해지는지 설명드렸습니다. 정수기 필터가 오래 써서 약해진 것처럼 우리 신장도 나이가 들면 여과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 상태에서 미네랄이 많은 견과류를 계속 먹으면 부담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성분이 문제가 되는 걸까요? 지금부터 신장에 특히 위험한 4가지 성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걸 아셔야 어떤 견과류가 위험하고 어떤 것이 안전한지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위험 성분은 인입니다. 인이라고 하면 좀 생소하시죠? 쉽게 말하면 뼈와 치아를 만드는 데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장이 약해지면 이 인을 충분히 배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삼성서울병원 내분비내과 연구에 따르면 만성 신장질환 환자의 87%에서 혈중인 수치가 정상보다 높았습니다. 혈액에 인이 쌓이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몸이 뼈에서 칼슘을 빼내기 시작합니다. 칼슘으로 인의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 뼈는 약해져서 쉽게 부러지고 빠져나온 칼슘은 혈관벽에 달라붙어 혈관이 점점 딱딱해집니다.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뼈가 약해지면 넘어졌을 때 골절됩니다. 혈관이 딱딱해지면 심장마비나 뇌졸중 위험이 높아집니다. 견과류 한 줌에서 시작된 일이 이렇게까지 번질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위험 성분은 칼륨입니다. 칼륨은 원래 심장 박동을 안정시키는 좋은 역할을 합니다. 바나나에 칼륨이 많다, 칼륨이 좋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건강한 분에게는 좋은 성분입니다. 그런데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에게는 정반대입니다. 신장이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면 혈액 속 칼륨 수치가 올라갑니다. 이걸 고칼륨 혈증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심장에 독이 됩니다.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통계에 따르면 고칼륨 혈증으로 응급실에 오시는 60대 이상 환자 수가 최근 5년간 3배 증가했습니다. 증상은 갑작스러운 어지럼증, 불규칙한 심장박동, 심하면 심정지까지 올 수 있습니다. 제가 인천에서 진료했던 69세 이상호 어르신이 기억납니다.
퇴직하신 후 건강관리에 열심히셨습니다. 심장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매일 호두와 아몬드를 섞어서 넉넉히 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럽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어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혈중 칼륨 수치가 위험 수준이었습니다. 이상호 어르신은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몸에 좋은 것만 먹었는데 왜 이렇게 됐나요? 이런 경우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좋은 뜻으로 먹은 것인데 신장이 감당을 못한 겁니다. 세 번째 위험 성분은 나트륨, 즉 소금입니다. 여러분 견과류 하면 무염 견과류를 드시나요? 아니면 소금이나 양념이 된 맛있는 견과류를 드시나요? 솔직히 대부분 맛이 있는 쪽을 선택하시죠. 그런데 시중에 판매되는 볶은 견과류나 양념 견과류에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소금이 들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어르신의 73%가 가공된 양념 견과류를 섭취하고 계셨습니다. 소금은 체내 수분을 붙잡고 혈압을 올립니다. 고혈압은 신장을 가장 빠르게 손상시키는 1등 원인입니다. 혈압이 높으면 신장의 작은 혈관이 계속 압력을 받아 손상됩니다. 마치 수도관에 너무 센 물을 계속 흘려보내면 파이프가 손상되는 것과 같습니다. 네 번째 위험 성분은 옥살산입니다. 이건 좀 낯선 이름이시죠? 옥살산은 시금치, 견과류, 초콜릿 같은 음식에 많이 들어있는 자연 성분입니다. 문제는 이 옥살산이 체내에서 칼슘과 만나면 단단한 결정을 만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음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장 결석입니다. 국립암센터 비뇨기과 자료에 의하면 신장 결석 환자의 약 62%에서 식이옥살산이 주요 원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결석이 생기면 극심한 통증이 올 뿐 아니라 신장 조직이 직접 손상되고 염증이 생겨 기능이 더 빠르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장에 위험한 4가지 성분을 알아봤습니다. 이는 뼈를 약하게 하고 혈관을 굳힙니다. 칼륨은 심장을 위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트륨은 혈압을 올려 신장을 직접 손상시킵니다. 옥살산은 결석을 만들어 신장을 망가뜨립니다. 이 4가지 기억하시죠?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떤 견과류에 이런 위험한 성분이 많이 들어있을까요? 지금부터 신장을 가장 크게 손상시킬 수 있는 견과류 3가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르신 여러분, 모든 견과류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슈퍼푸드라고 텔레비전에서 아무리 좋다고 해도 60세 이후에 약해진 신장에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신장 건강 측면에서 가장 주의해야 한다고 보는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브라질 너트입니다. 요즘 건강 방송이나 유튜브에서 정말 많이 추천하죠. 셀레늄의 왕이라고 불리고 갑상선 기능에 좋다, 항산화에 좋다, 면역력에 좋다고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브라질 너트는 셀레늄이 너무 많습니다. 한 알만으로도 하루 권장 셀레늄의 100%를 넘길 수 있습니다. 2알이면 200%, 3알이면 300%입니다. 좋다고 여러 알 드시는 분이 계시죠.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셀레늄이 과도하게 축적되면 셀레늄 중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탈모, 피로, 손발 저림, 심한 경우 간과 신장 기능이 손상됩니다. 대구에 거주하시는 70세 김영철 어르신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면역력을 높인다는 말을 듣고 매일 브라질 너트를 4에서 5알씩 드셨습니다. 3개월쯤 지나니까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하고 온몸에 힘이 없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병원에 오셔서 검사하니 혈중 셀레늄 수치가 정상의 거의 7배였습니다. 김영철 어르신은 말씀하셨어요. 아니 건강하려고 먹은 건데 이게 무슨 일이냐고요. 게다가 브라질 너트는 인 함량도 100g당 약 725mg으로 매우 높습니다. 신장이 약한 분에게는 인 부담까지 겹치는 거예요. 또한 브라질 너트가 자라는 토양에서 자연 방사성 원소인 라촨이 미량 축적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장기간 대량으로 드시는 것은 고령자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브라질 너트를 절대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 한 알 정도는 괜찮습니다. 문제는 매일 여러 알씩 장기간 드시는 습관입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이미 떨어져 있는 분이라면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주의해야 할 견과류는 아몬드입니다. 이건 좀 충격적이실 수 있습니다. 아몬드는 견과류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잖아요. 비타민 E가 풍부하고 피부에 좋고 심장에 좋다고 하니까 매일 드시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신장내과에서는 아몬드를 옥살산 고위험 식품으로 분류합니다. 아몬드 100g에 옥살산이 약 469mg이나 들어있습니다. 다른 견과류에 비해 2배에서 3배 높은 수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옥살산이 칼슘과 만나면 단단한 결정이 됩니다. 이 결정이 신장에 쌓이면 결석이 됩니다. 결석은 극심한 통증을 유발할 뿐 아니라 신장 조직 자체를 손상시키고 만성 염증을 일으켜 기능 저하를 가속합니다. 광주에 사시는 66세 최정희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정희 어르신은 피부가 좋아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2년 동안 매일 아몬드를 한 줌 가득 대략 30알 이상 드셨습니다. 특히 밤에 텔레비전 보시면서 간식으로 드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갑자기 왼쪽 옆구리가 칼로 찌르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너무 아파서 구급차를 불렀고 응급실에서 CT를 찍어보니 왼쪽 신장에 큰 결석 2개가 발견되었습니다. 하나는 2cm, 또 하나는 8cm였습니다. 내시경 수술로 제거했지만 신장 기능이 이미 떨어져 있었습니다. 최정희 어르신은 딸에게 전화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엄마가 건강하려고 먹은 것 때문에 아프게 됐다. 너한테 짐이 될까봐 두려웠다고요. 이해되시죠? 효심이 깊으신 우리 어르신들이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건강 관리를 하시는 건데 오히려 잘못된 정보로 건강이 나빠지시는 겁니다.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아몬드가 나쁜 음식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많은 양을 먹으면 60세 이후의 신장에는 부담이 됩니다. 특히 결석 이력이 있는 분, 신장 기능이 이미 떨어진 분은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주의해야 할 견과류는 땅콩입니다. 우리 세대에게 가장 익숙한 견과류이자 가장 자주 드시는 것이 바로 땅콩입니다. 막걸리 한 잔에 땅콩 한 접시, 텔레비전 보면서 땅콩 까먹기 이런 거 다들 경험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땅콩에는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아플라톡신이라는 곰팡이 독소입니다. 쉽게 말하면 곰팡이가 만들어내는 독이에요. 땅콩은 다른 견과류에 비해 보관 과정에서 곰팡이에 오염되기 매우 쉽습니다. 특히 습기가 많은 환경에서 보관하면 더 그렇습니다. 이 아플라톡신은 세계보건기구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소량이라도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간과 신장에 만성적인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소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파는 땅콩의 대다수가 소금이 첨가된 볶음 땅콩이거나 양념 땅콩입니다. 무염 땅콩을 찾아서 드시는 분은 정말 드물어요. 청주에 사시는 72세 한상호 어르신을 기억합니다. 퇴직하신 후 저녁마다 막걸리 한 잔에 소금 땅콩을 안주로 드셨습니다. 20년 넘게 그렇게 하셨대요. 그런데 몇 년 전 건강검진에서 신장 기능이 38%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혈압은 항상 160에서 170대였고 단백뇨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투석 이야기를 꺼내자 한상호 어르신은 크게 놀라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술은 막걸리 한 잔이 전부고 담배도 안 피웁니다. 왜 이렇게 된 건가요? 매일 저녁 소금 땅콩이 혈압을 올리고 그 높은 혈압이 수십 년간 신장을 조금씩 손상시킨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땅콩은 인 함량도 높습니다. 100g당 약 376mg입니다. 거기에 소금까지 더해지면 신장에 이중 부담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신장에 특히 주의해야 할 견과류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브라질 너트는 과도한 셀레늄과 높은 인 함량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몬드는 옥살산이 높아 결석 위험이 있습니다. 땅콩은 곰팡이 독소와 소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모든 견과류가 다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비교적 안전하고 적절히 드시면 오히려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견과류도 있습니다. 다행이죠? 그래서 이제부터 좋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장에 비교적 안전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견과류 3가지입니다. 이건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직접 권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더 해드려야 합니다. 우리 중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것들이 있습니다. 견과류에 대한 오해 3가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이걸 모르시면 아무리 좋은 견과류를 골라도 잘못 먹게 됩니다. 첫 번째 오해입니다. 견과류는 많이 먹을수록 좋다? 아닙니다. 완전히 반대입니다. 텔레비전에서 견과류가 건강에 좋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좋은 거니까 많이 먹자. 한 줌이 아니라 2줌, 3줌, 간식으로 수시로. 그런데 이것이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대한신장학회 자료에 따르면 신장 질환으로 처음 내원한 60대 이상 환자 중 약 43%가 건강식품을 과다 섭취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견과류가 1위였습니다. 좋은 뜻으로 먹은 것이 오히려 병을 키운 겁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견과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정량은 하루 20에서 30g 손바닥에 가볍게 올려놓을 정도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오해입니다. 견과류 믹스 제품은 다 건강하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트에서 파는 종합 견과류 제품 보신 적 있으시죠? 예쁜 포장에 건강 종합 견과류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드시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대부분의 종합 견과류 제품에는 아몬드와 땅콩이 가장 많이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가가 가장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몬드는 옥살산이 높고 땅콩은 소금과 곰팡이 독소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제품에 설탕이나 꿀, 소금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건강식이라고 포장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간식에 가까운 겁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에 의하면 시중 견과류 제품의 약 68%에 나트륨이나 당류가 첨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조언은 이겁니다. 종합 견과류보다는 원하는 견과류를 개별로 구매하셔서 직접 양을 조절하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피카는 피칸대로, 호두는 호두대로 따로 사서 필요한 만큼만 드시는 겁니다. 세 번째 오해입니다. 생 견과류보다 볶은 견과류가 더 좋다? 꼭 그렇지 않습니다. 볶으면 맛은 좋아집니다. 고소해지고 바삭해지죠. 하지만 볶는 과정에서 소금이나 기름이 추가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고온에서 볶으면 견과류의 좋은 기름인 불포화 지방산이 산화될 수 있습니다. 산화된 기름은 오히려 염증을 일으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무가공 생 견과류입니다. 맛이 좀 심심할 수 있지만 건강에는 이것이 최선입니다. 볶은 것을 드시더라도 반드시 무염, 무당, 무기름 제품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자, 3가지 오해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많이 먹을수록 좋은 게 아니고, 종합 제품이 다 건강한 게 아니고, 볶은 것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기억하시죠? 이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집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집에 있는 견과류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집에 견과류가 있으시죠? 대부분 계실 겁니다. 찬장이나 냉장고에 한두 봉지는 있으실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에 집에 있는 견과류를 한번 꺼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실 것은 4가지입니다. 첫째, 어떤 종류인지 확인하십시오. 브라질 너트, 아몬드, 땅콩이 있다면 지금 당장 섭취를 줄이시거나 대체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둘째, 뒤에 있는 성분표를 확인하십시오. 나트륨 함량이 적혀 있을 겁니다. 100g당 나트륨이 200mg을 넘으면 소금이 많이 들어간 겁니다. 특히 땅콩류는 나트륨이 400mg이 넘는 것도 있습니다. 셋째, 유통기한을 확인하십시오.
견과류는 기름이 많아 산패되기 쉽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맛이나 냄새가 이상하면 절대 드시지 마십시오. 특히 땅콩은 곰팡이 독소 문제가 있으므로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버리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넷째, 보관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뜨거운 곳이나 습기가 많은 곳에 보관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밀폐 용기에 넣어 냉장고로 옮기십시오. 견과류는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서 밀봉 보관해야 합니다. 이 4가지 확인 5분이면 됩니다. 돈도 안 들고요. 오늘 영상 다 보신 후에 바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족 중에 견과류를 드시는 분이 계시면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을 보실 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무염 피칸과 무염 호두를 사시고 아마씨를 사십시오. 이 3가지면 충분합니다. 비싼 건강보조제를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도 부담이 없습니다. 우리 세대가 좋아하는 절약 방법이기도 하죠. 비싼 약 없이, 비싼 보조제 없이 그냥 견과류 종류만 바꾸면 되는 겁니다. 포항에 사시는 64세 권영석 어르신은 업으로 일하시며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고 계셨는데요. 동시에 신장 수치도 좋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작업 후 소금 땅콩을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대로 소금 땅콩을 끊고 무염 피칸으로 바꾸시고 5가지 원칙을 지키도록 안내드렸습니다. 4개월 후 신장 수치가 개선되기 시작했고 혈압도 안정되셨습니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것을 왜 진작 몰랐냐고요. 돈도 안 드는 거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제 아는 분이 되신 겁니다. 또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미에 사시는 70세 조미숙 어르신입니다. 예전에 봉제 공장에서 일하셨고 허리 디스크를 앓고 계셨습니다. 건강에 관심이 많으셔서 텔레비전 건강 프로그램을 매일 보셨습니다. 건강에 좋다는 것은 다 드셨습니다. 브라질 너트도 드시고 아몬드도 드시고 호두도 드시고 한꺼번에 여러 종류를 섞어서 하루에 2-3줌씩 드셨습니다. 건강해지려고 열심히 드신 겁니다. 그런데 2년 후 건강검진에서 신장 기능이 사구체 여과율 50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단백뇨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조미숙 어르신은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나쁜 건 안 먹고 좋은 것만 먹었는데 왜 이래요? 좋은 것만 먹었지만 너무 많이 드신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이 본인의 신장에 맞는지 확인하지 않으신 겁니다. 저는 위험한 견과류를 줄이고 안전한 것으로 바꾸도록 안내해드렸습니다. 양도 하루 1줌으로 줄이시도록 했습니다. 5가지 원칙을 알려드리고 물도 충분히 마시도록 했습니다. 6개월 후 사구체 여과율이 51에서 55로 개선되었고 단백뇨도 줄어들었습니다. 조미숙 어르신은 아들에게 전화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엄마가 이제 제대로 먹는 법을 알았다. 너는 걱정하지 마라. 우리 어르신들의 마음이 다 같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손주들과 오래 함께 하려고 건강을 지키시려는 거잖아요. 그 마음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만든 것입니다. 올바른 정보만 있으면 누구나 신장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비싸지도 않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것은 피칸입니다. 피칸은 호두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맛이 더 부드럽고 고소합니다. 이것의 가장 큰 장점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입니다. 신장이 나빠지는 원인 중 하나가 산화 스트레스입니다. 쉽게 말하면 활성산소라는 나쁜 물질이 신장 세포를 공격하는 겁니다. 마치 쇠가 녹슬듯이 세포가 산화되어 손상되는 겁니다. 피칸에는 감마토코페롤이라는 특별한 형태의 비타민 E가 풍부합니다. 이것이 혈관의 염증을 줄이고 신장의 여과막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버드대학교 공중보건대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피칸을 주 3회 이상 적정량 섭취한 그룹에서 만성 신장 질환 진행 속도가 약 18% 느렸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칸에 또 다른 장점이 있어요. 다른 견과류에 비해
인과 칼륨 함량이 비교적 낮습니다. 100g당인 함량이 약 277mg으로 브라질너트의 725mg이나 아몬드의 481mg에 비해 훨씬 적습니다. 하루에 5알에서 7알 정도 반드시 무가당 무염 제품으로 드시면 됩니다. 비싸지도 않고 우리 동네 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돈도 거의 안 듭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것은 호두입니다. 호두는 뇌 건강에 좋다고 많이 알려져 있죠. 생긴 것도 뇌처럼 생겼잖아요. 그런데 신장에도 매우 의미 있는 식품입니다. 호두에는 식물성 오메가3, 특히 알파리놀렌산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의 염증을 가라앉히는 천연 소염제 역할을 합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신장이 나빠지는 과정을 보면 염증이 핵심 역할을 합니다. 신장에 만성 염증이 생기면 조직이 섬유화됩니다. 쉽게 말하면 부드러워야 할 신장 조직이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겁니다. 한번 굳어지면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신장내과에서 진행한 연구에서 호두를 주 4회 이상 적정량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신장 기능 감소 속도가 약 23% 느렸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호두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관을 유연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혈관이 건강해야 신장으로 가는 혈류도 원활해집니다. 당연한 이치입니다. 단, 호두는 기름 함량이 높아서 쉽게 산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밀폐 용기에 넣어 냉장 보관하셔야 합니다. 산패된 호두는 오히려 몸에 해롭습니다. 맛이 씁쓸하거나 냄새가 이상하면 절대 드시지 마십시오. 하루에 반쪽으로 3개에서 4개면 충분합니다. 한 줌 가득 드실 필요 없어요. 적당히가 가장 좋습니다.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것은 아마씨입니다. 아마씨는 좀 생소하실 수 있어요. 일반 견과류 코너보다는 건강식품 코너에서 더 많이 보실 겁니다. 요즘은 대형마트에서도 쉽게 구하실 수 있고 가격도 부담 없습니다. 아마씨에는 리그난이라는 매우 강력한 항산화 항염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이 식이섬유가 하는 일이 정말 대단합니다.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며 혈압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당뇨와 고혈압은 신장 기능 저하의 1등, 2등 원인이잖아요. 이걸 관리하는 것이 곧 신장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만성 신장질환 환자의 약 54%가 당뇨를 동반하고 있고 약 78%가 고혈압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씨로 이 두 가지를 조금이라도 관리할 수 있다면 신장 보호에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단, 아마씨는 반드시 갈아서 드셔야 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해요. 통째로 드시면 씹혀도 잘 부서지지 않아서 영양소가 흡수되지 못하고 그대로 배출됩니다. 그냥 통과해버리는 거예요. 갈아놓은 아마씨를 하루 1큰술에서 2큰술 정도 요거트에 섞거나 죽에 넣어 드시면 됩니다. 맛도 고소하고 드시기도 편합니다. 집에서 믹서기로 갈아놓고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서울에 사시는 64세 신명숙 어르신은 갱년기 이후 콜레스테롤과 혈압이 올라가셨는데요. 제가 아마씨를 권해드렸더니 매일 아침 요거트에 갈아 넣어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 후 콜레스테롤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되셨고 혈압도 안정되셨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된 건 아니고 다른 생활 습관 개선도 함께 하셨지만 아마씨가 큰 도움이 되었다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자, 정리해 드릴게요. 비교적 안전한 견과류 3가지입니다. 피카는 강한 항산화 작용과 낮은 인 함량이 장점이고 하루 5에서 7알이면 됩니다. 호두는 오메가3을 통한 항염 효과가 뛰어나고 하루 반쪽 3에서 4개면 충분합니다. 아마씨는 리그난과 식이섬유로 혈압과 혈당 조절을 돕고 하루 1에서 2큰술을 갈아서 드시면 됩니다. 기억하시죠? 우리 몸에 좋은 것도 올바르게 먹어야 진짜 좋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견과류를 골랐다 하더라도 먹는 방법이 잘못되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신장을 지키는 견과류 섭취의 5가지 황금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만 지키시면 견과류는 부담이 아니라 든든한 아군이 됩니다. 비용도 전혀 안 들고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 아침이나 오후에 드시고 잠들기 전에는 절대 피하십시오.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 식사 후 2에서 3시간 뒤 또는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대에는 우리 몸의 소화 기능이 활발하고 신장의 배출 기능도 가장 원활합니다. 반대로 저녁 9시 이후, 특히 잠들기 직전에 먹으면 안 됩니다. 밤에는 신장의 여과 기능이 낮아집니다. 소화도 느려지고 체내 미네랄 배출도 줄어듭니다. 그 상태에서 인과 칼륨이 많은 견과류를 먹으면 밤새도록 혈액 속에 미네랄이 축적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 천안에 사시는 66세 서영순 어르신은 불면증이 있으셨는데요. 잠이 안 올 때마다 침대에서 견과류를 드셨습니다. 밤 11시, 12시예요. 이 습관이 수년간 반복되면서 신장 수치가 서서히 나빠졌습니다. 섭취 시간을 오후로 바꾸신 후에 신장 수치가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원칙, 하루 최대 한 줌 약 20에서 30g이면 충분합니다. 좋다고 해서 많이 먹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견과류 한 봉지를 텔레비전 보면서 다 드시는 분도 계시죠.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60세 이후의 신장은 많은 양의 인과 칼륨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피카는 5에서 7알, 호두는 반쪽 3에서 4개, 아마씨는 1에서 2 큰 술이 하루 적정량입니다. 적당하면 약이지만 과하면 독입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혹시 견과류를 드실 때 양을 재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부분 없으실 거예요. 그냥 대충 한 줌 드시죠. 그 한 줌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손이 큰 분은 50g이 넘을 수도 있어요. 제가 드리는 팁은 이겁니다. 종이컵 3분의 1 정도가 약 20에서 30g입니다. 이것보다 적게 드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 원칙,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드십시오. 이건 많은 분이 모르시는 건데요. 견과류는 건조하고 미네랄이 농축된 식품입니다. 수분이 부족한 상태에서 견과류를 먹으면 소변이 농축되고 옥살산이 쉽게 결정화되어 결석 위험이 높아집니다. 견과류를 드실 때는 물 한 컵 약 200ml를 함께 마셔주세요. 그리고 하루 전체적으로 5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잠깐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미 중증 신부전으로 수분 제한을 받고 계신 분은 예외입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의 지시를 따르셔야 합니다. 물 마시는 것도 돈이 안 들잖아요. 집에 있는 물만 잘 마시면 됩니다. 이보다 쉬운 건강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번째 원칙, 약과는 최소 2시간 간격을 두십시오. 우리 어르신들 중에 약을 안 드시는 분이 거의 없으시죠? 고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약, 심장약, 하나에서 많게는 5가지 이상 드시는 분도 계십니다. 견과류의 식이섬유와 지방 성분이 약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마씨는 혈압과 혈당을 낮추는 작용이 있어서 혈압약이나 당뇨약과 가까운 시간에 함께 드시면 수치가 지나치게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드신 후 최소 2시간이 지난 다음에 견과류를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침 약을 8시에 드셨다면 견과류는 10시 이후에 드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5번째 원칙, 충분히 씹거나 갈아서 드십시오. 이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소화와 흡수 모두에 중요합니다. 견과류를 제대로 씹지 않고 급하게 삼키면 영양소가 흡수되지 않습니다. 그냥 통과해 버리는 거예요. 게다가 큰 덩어리가 위장에 부담을 주어 복부 팽만이나 소화 불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최소 20번에서 30번 이상 천천히 씹어주세요. 우리 세대는 급하게 먹는 습관이 있잖아요. 밥도 빨리 먹고 반찬도 빨리 먹고. 하지만 견과류만큼은 천천히 드셔야 합니다. 치아가 약하시거나 틀니를 사용하시는 분은 잘게 다지거나 가루로 만들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갈아서 요거트에 섞거나 죽에 넣으시면 씹는 부담 없이 영양소를 온전히 흡수하실 수 있습니다. 자, 5가지 황금 원칙을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아침이나 오후에 드시고 밤에는
절대 피하십시오. 둘째, 하루 한 줌 20에서 30g이면 충분합니다. 셋째, 물 한 컵과 함께 드십시오. 넷째, 약과 최소 2시간 간격을 두십시오. 다섯째, 충분히 씹거나 갈아서 드십시오. 이 5가지 우리 주머니에서 돈도 안 나가고 오늘부터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우리 함께 실천해 봅시다. 또한 견과류를 드실 때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과 피해야 할 조합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은 조합은 요거트와 함께 먹는 것입니다. 요거트의 칼슘이 옥살산과 장에서 먼저 결합하여 신장으로 가는 옥살산의 양을 줄여줍니다. 갈아놓은 아마씨를 요거트에 넣어 드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조합이 있습니다. 견과류와 시금치를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시금치도 옥살산이 매우 높은 식품입니다. 견과류와 시금치를 같은 식사에서 드시면 옥살산 섭취가 2배로 늘어납니다. 신장 결석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또 하나, 견과류를 짠 음식이나 국물 요리와 함께 드시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나트륨 섭취가 겹치면서 혈압과 신장에 이중 부담을 줍니다. 이런 작은 지식들이 실제로 큰 차이를 만듭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잘 따르시더라도 특별히 더 조심해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견과류를 드시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먼저 상의하셔야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에 해당되시는지 꼭 확인해 보십시오. 첫째, 이미 만성 신장 질환을 진단받으신 분입니다. 사구체 여과율. 사구체 여과율이 60 이하인 분은 견과류 섭취에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사구체 여과율이 뭔지 모르시는 분도 계시죠? 건강검진 결과지를 보시면 신장 기능 항목에 나와 있습니다. 이 수치가 60 이하라면 신장 기능이 정상의 절반 이상 떨어진 겁니다. 이런 분은 견과류의 인과 칼륨이 혈액에 쉽게 축적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의 상담 후에 드셔야 합니다. 둘째, 당뇨병이 있으신 분입니다. 당뇨는 신장의 작은 혈관을 직접 손상시킵니다. 당뇨 합병증 중 가장 흔하고 무서운 것이 바로 당뇨병성 신증입니다. 삼성 서울병원 통계에 따르면 당뇨 환자의 약 37%가 10년 이내에 신장 기능 저하를 경험합니다. 당뇨가 있으시면 신장이 이미 취약한 상태이므로 견과류도 더 신중하게 드셔야 합니다. 셋째, 고혈압이 있으시면서 소금이 들어간 견과류를 드시는 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금은 혈압을 올리고 고혈압은 신장을 빠르게 손상시킵니다. 고혈압 약을 드시면서 소금 땅콩을 간식으로 드시면 약 효과를 상쇄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반드시 무염 제품만 선택하셔야 합니다. 넷째, 신장 결석 이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한번 결석이 생긴 분은 5년 이내에 재발할 확률이 약 47%입니다. 이런 분은 옥살산이 높은 아몬드를 특히 피하셔야 합니다. 또한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시는 것이 결석 재발 방지에 매우 중요합니다. 다섯째, 투석을 받고 계시거나 신장 이식을 받으신 분입니다. 이런 분들은 식이 관리가 생명과 직결됩니다. 견과류를 포함한 모든 식단 변경은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하신 후에 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중에 해당되시는 항목이 있으신가요?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오늘 말씀드린 안전한 견과류라 하더라도 먼저 병원에서 상담을 받으시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가 진단 한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소변을 볼 때 거품이 많이 나고 그 거품이 30초 이상 사라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단백뇨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신장 필터가 손상되면 혈액 속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가능한 빨리 신장 기능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발목을 손가락으로 5초 정도 꾹 눌렀을 때 움푹 들어간 자국이 바로 돌아오지 않고 남아있다면 부종의 신호입니다. 신장이 수분과 나트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이 2가지는 집에서 지금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용도 안 들고 1분이면 됩니다.
혹시 해당되시면 미루지 마시고 병원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분들이 계시면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장에 위험한 견과류와 안전한 견과류, 올바른 섭취 원칙, 그리고 특별히 주의해야 할 분들까지 모두 알아봤습니다. 여러분께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에 대해서도 몇 가지 답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캐슈넛은 어떤가요? 캐슈넛은 인 함량이 100g당 약 593mg으로 꽤 높은 편입니다. 또한 칼로리도 높고 당분도 다른 견과류에 비해 많습니다. 신장이 약하신 분은 자주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끔 2에서 3알 정도는 괜찮지만 매일 한 줌씩 드시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밤은 견과류인가요? 밤은 엄밀히 말하면 견과류보다 탄수화물 식품에 가깝습니다. 인과 칼륨 함량이 견과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신장에 큰 부담은 적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이 많아 혈당을 올릴 수 있으므로 당뇨가 있으신 분은 양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하루에 3에서 4알이면 적당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잣은 어떤가요? 잣은 맛이 매우 좋고 우리 전통 음식에도 많이 쓰이죠. 잣에는 좋은 지방이 풍부하고 철분도 들어 있습니다. 다만 칼로리가 매우 높고 인 함량도 100g당 약 575mg으로 적지 않습니다. 하루에 10알 이내로 드시면 큰 문제는 없지만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분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매일 먹어도 되나요? 아니면 쉬는 날이 있어야 하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도 자주 받는 질문이에요. 매일 드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양을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오히려 매일 조금씩 드시는 것이 가끔 많이 드시는 것보다 낫습니다. 신장에 갑작스러운 부담을 주지 않으니까요. 하루 한 줌 매일 같은 시간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견과류 우유나 견과류 음료는 어떤가요? 시중에 아몬드 우유, 호두 우유 같은 제품이 많이 나와 있죠. 이런 제품은 견과류 함량이 보통 2에서 5% 정도로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인이나 칼륨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첨가당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무당 제품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성분표에서 첨가당 항목을 꼭 확인하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67세 김영순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은퇴한 간호사이셨습니다. 3년 전 정기 건강검진에서 만성신장질환 3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사구체 여과율이 47이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보통 90 이상인데 절반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치였습니다. 김영순 어르신은 진단을 받고 크게 놀라셨습니다. 투석을 해야 하는 건 아닌지,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눈물도 많이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전까지 어르신은 매일 아침 브라질너트 3알과 아몬드 한 줌을 건강식으로 드시고 계셨습니다. 방송에서 노화 방지에 좋다는 말을 듣고 3년 넘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저는 먼저 고위험 견과류를 중단하도록 권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안전한 선택으로 바꾸도록 안내해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 후 이 시간 뒤에 피칸 5알과 호두 반쪽 2개를 드시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요거트에 갈아 놓은 아마시 1큰술을 섞어 드시도록 했습니다. 5가지 황금 원칙도 철저히 지키셨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드시고 정해진 양만 드시고 물을 충분히 마시고 약과 간격을 두고 천천히 씹어서 드셨습니다. 3개월 후 검사에서 사구체 여과율이 47에서 50으로 올랐습니다. 6개월 후에는 54까지 상승했습니다. 1년 후에는 57까지 회복되었습니다. 김영순 어르신은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손주들하고 공원에서 뛰어놀 수 있겠지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을 지키시려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잖아요. 손주들과 오래 함께하고 싶고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고 싶고 스스로 당당하게 살고 싶으신 거예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든 분이 김영순 어르신처럼 좋아지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손상 정도가 심하거나 당뇨와 고혈압이 잘 관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회복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가능한 빨리 올바른 방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늦으면 늦을수록 회복 가능성은 줄어듭니다.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우리 지금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의 전체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핵심만 간단히 말씀드릴 테니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60세 이후의 신장은 정수기 필터처럼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필터가 약해진 상태에서 미네랄이 많은 견과류를 많이 먹으면 신장에 과부하가 걸립니다. 둘째, 신장에 특히 위험한 성분은 인, 칼륨, 나트륨, 옥살산 4가지입니다. 이 성분이 많은 견과류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셋째, 피해야 할 견과류 3가지입니다. 브라질너트는 셀레늄 과다와 높은 인 함량 때문에 위험합니다. 아몬드는 옥살산이 높아 결석 위험이 있습니다. 땅콩은 곰팡이 독소와 소금이 문제입니다. 이 3가지 기억하시죠? 넷째, 비교적 안전한 견과류 3가지입니다. 피카는 강한 항산화 작용과 낮은 인 함량이 장점입니다. 호두는 오메가3을 통한 항염 효과가 뛰어납니다. 아마씨는 혈압과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다섯째, 5가지 황금 원칙입니다. 아침이나 오후에 드시고 밤에는 피하기, 하루 한 줌 20에서 30g 지키기, 물과 함께 마시기, 약과 2시간 간격 유지하기, 충분히 씹거나 갈아서 먹기. 이 5가지만 지키시면 견과류는 적이 아니라 아군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당뇨, 고혈압, 신장질환이 이미 있으신 분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신 후에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세대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건강을 챙길 차례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어르신들께 건강 정보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주변에 견과류를 매일 드시는 분이 계시면 이 영상을 꼭 알려주십시오. 댓글에 오늘부터 올바르게 견과류를 먹겠습니다 하고 남겨주시면 우리 서로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신장 건강, 야간요, 부종, 식단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답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항상 평안하시고 자녀분들과 손주들 곁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모두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한 가지 더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계절에 따른 주의사항입니다. 여름철에는 땀을 많이 흘리면서 수분이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수분이 부족한 상태에서 견과류를 먹으면 소변이 농축되어 결석 위험이 평소보다 훨씬 높아집니다. 여름에는 평소보다 물을 더 많이 드시고 견과류를 먹을 때는 반드시 물 1컵 이상과 함께 드셔야 합니다. 겨울철에는 반대로 물을 잘 안 드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추우니까 물이 잘 안 당기시죠. 하지만 실내 난방으로 몸의 수분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겨울에도 하루 5리터 이상 물을 드시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또한 견과류 보관에도 계절이 중요합니다. 여름에는 기온이 높아 견과류의 기름이 빨리 산패됩니다. 반드시 냉장 보관하시고 한 번에 많이 사두지 마시고 2주 정도 먹을 양만 구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주에 사시는 76세 백정자 어르신은 골다공증으로 치료 중이셨습니다. 여름에 텃밭 일을 하시면서 물을 잘 안 드시고 아몬드를 간식으로 드셨습니다. 탈수 상태에서 옥살산이 많은 아몬드를 계속 드시다 보니 그해 여름 신장 결석이 생겨 고생하셨습니다. 이후 피칸으로 바꾸시고 물을 충분히 드시면서 결석 재발 없이 잘 지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한 번에 다 기억하시기 어려우시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 브라질 너트와 아몬드와 소금 땅콩은 줄이거나 피하십시오. 둘, 피칸과 호두와 갈아놓은 아마씨로 바꾸십시오. 셋, 하루 한 줌 20에서 30g만 정해진 시간에 물과 함께 드십시오. 우리 모두 이 3가지만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실천하시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돈도 안 들고 특별한 준비도 필요 없고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평생 열심히 사셨습니다. 가족을 위해 건강도 뒤로 하고 일만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건강을 챙길 때입니다. 손주들과 함께 공원에서 산책하고 자녀들 걱정 없이 활기차게 지내고 이웃들에게 건강 비결을 자랑하실 수 있도록 오늘부터 올바른 방법으로 견과류를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건강하게 오래오래 삽시다.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